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념적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설계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죄송합니다. 개념적 설계는 입력은 요구사항 분석서죠. 요구사항 분석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출력으로 ER 다이어그램,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개념적 설계를 단계를 거칠 때 혹은 개념적 설계를 할 때 이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개체 관계입니다. 개체고요. 엔터티를 개체, 우리나라 말로는 이쪽을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개체와 관계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요구사항 분석은 다 했죠? 여기에 회사는 회사와 디파트먼트, 프로젝트, 인플로이, 디펜던트의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거예요. 개체라는 거는 실제 현실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보이죠? 그 다음 개체는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속성이라는 거, 애트리뷰트는 개체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고요. 타원으로 표시합니다. 이 중에 지금 부서라는 개체가 있고 부서라는 개체에 부서 번호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는 거죠. 부서 번호와 부서 위치. 그런데 지금 부서 위치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고 부서 번호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그 부서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키 속성, 키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랑 비슷한 거죠. 정확하게는 유니크라는 거랑 유니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키 속성이 됩니다. 부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특징을 키 애트리뷰트라고 부른다. EMP 같은 경우라면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 4번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SSN 소셜 세큐리티 넘버라고 영어로 부르죠. 그 다음 연봉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 여기에 밑줄이 그어지고 여기에도 밑줄이 그어집니다. 연봉은 인플로이를 구분하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네. 김대리도 5천만원 받고 최 부장도 5천만원 받는다, 뭐 이럴 수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연봉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급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체와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일단 이것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티 표현해보기. 종이를 꺼내서 요구사항 분석을 보며 엔터티를 그려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제 칠판을, 전자칠판 같은 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자, 아까 요구사항을 잘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 하나 있어야 되죠. 회사, 프로젝트, 사원, 부양가족, 이렇게 4개의 엔터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모 하나,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됐네요. 이렇게 소문자로 적을게요. 인플로이, 디파트먼트,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와서 이따가 편집해야겠네요. 여보세요? 예. 죄송한데 저 지금 바쁜데요. 예. 우리카드랍니다. 인플로이,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디펜던트는 똑같네요. 앞에 스펠링이 그냥 부양 가지고 다 써줘야 되나? DPA라고
이라고 합시다. 뎁. 디펜 이렇게 하죠. 뭐 DP의 부양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프로젝트. 네,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속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만 달아봅시다. SSN, 그 다음에 EID, 4번이 되겠죠. 부서 ID, DID, 부서 ID라고 합시다. D넘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프로젝트, P넘버라고 합시다. 프로젝트 넘버. 각각 밑줄 꺼지고요. 네임은 다 있으니까, 네임.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네임. 사실은 네임도 여기는 줄이 꺼져요. 여기는 안 꺼지고 이름이 같은 사원은 많지만 이름이 같은 부서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속성이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쭉쭉쭉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강의가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디파트먼트에 각 부서는 부장을 한 명씩 가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거 부양가족인데 죄송해요. 잘못됐네요. 지우개. 아 이것도 까만색으로 줘야 되나? 지우고 네 다시 펜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매니저, 부장, 부조, 부초, 일본 사람들은 부초라고 하는데 매니저가 속성일까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부장, 부서는 부서 이름과 부장을 가지고 한 부서는 부장을 가지고요. 다음 부장의 업무 시작 날짜를 기록한다. 부장 요렇게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 부장의 업무 시작 날짜. 근데 부장이라는 건 사실은 사원 한 명이에요. 그죠? 부서의 속성 같기도 한데 사원이네요.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1번 부장은 사원이다. 2번 부장은 부서의 속성이다. 어떤 거일까요? 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정답은 요겁니다. 요거. 부장은 사원이에요. 사원. 사실은 요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우는 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우개. 아이고 안되겠다. 요거에 까만색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대충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부장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예, 사실은 추가적인 표현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실은요,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이거 엔터티만으로는 사실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나타났어요. 관계라는 거는요, 개체와 개체 사이에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관계도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1대1 관계, 1대-m이 아니고 1대-n 관계, m-n 관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줄인 게 있고 한 줄인 게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관계는 겹줄로 표현을 해요. 자, 1대1 관계 한번 볼게요. 1대1 관계. 예를 들어서 부장, 사원과 부서 사이에 매니지,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는데 매니지라는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매니저, 관계. 이거죠. 한 명의 부장이 있다. 이게 바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부서는 생각해 보세요. 부서는 각 몇 명의 이렇게 관계인데 각 부서는 몇 명의 부장이 있어요? 네, 부서에서 한 명의 부장이 있죠. 한 명. 그래서 여기에 한 명의 부장이 있다. 이렇게 쓰는 되고, 사원은
몇 개, 부장이죠, 부장. 부장은 몇 개의 부서를 관리할까요? 마찬가지로 한 개의 부서를 관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1대1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부서는 이 매니지라는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yes, no? 답은 yes예요. 부장 없는 부서는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해. 여기에 두 줄 이렇게 쫙 그어줍니다. 반면에 사원, 모든 사원이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습니다. 부장인 사람만 부서를 관리하는 거지 모든 사원이 부서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줄만 필요해요. 즉, 이 부서라는 이 엔터티는 반드시 매니저라는 관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두 줄인 반면에 사원이라는 관계는 관리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번에 work. 사원은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요 관계. 자, 부서는 몇 명의 사원을 가지고 있어요? n명의 사원을 가지고 있죠? 여기가 n입니다. 반면에 사원은 몇 개의 부서에 속해요? 한 개의 부서에 속해요.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원은 일하는 부서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줄이 되겠습니다. 부서에는 사원이 최소한 한 명 있어야 되죠? 사원이 없는 부서, 그거 없어지는 거죠. 그 부서 없어지죠. 그래서 두 줄. 이거는 둘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사원도 부서가 필요하고 부서도 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두 줄이고 관계는 1대 n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줄을 하나 안 그었네요. 자, 여기 줄을 하나 안 그었는데 요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플로이 중에는 디파트먼트는 무조건 인플로이가 있는데 여기는 필수란 얘기예요. 필수. 그런데 요거는 필수가 아니다. 즉 신입사원, 연수 중인 사원이 있을 수 있겠죠. 연수 중인 사원은 아직 부서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다르죠. 요 경우라면은 신입사원도 무조건 부서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신입사원 부서가 따로 있겠죠. 신입사원은 임시로 뭐 교육부서에 속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 대 N 관계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사원이 여기 다시 불러올게요. 아니요, 다 지우고 까만 칠판 이렇게 다시 까매졌죠. 다시 만들어서 자 인플로이가 이렇게 있고요. 인플로이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다. 인플로이와 프로젝트에도 역시 일한다. 프로젝트에 속한다. 참여라고 합시다. join. 인플로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라고 할 때 이 관계가 자, 한 사원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N. 한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사원이 역시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N 대 M 관계이고 프로젝트는 당연히 일하는 사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 줄. 사원도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백수 회사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working hour. 사원마다 프로젝트별로 관리하는 시간을 관리한다. 이렇게 관계도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이 안 나면 잠깐 강의 슬라이드를 멈추고 앞쪽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거, 우리 아직 부양가족을 안 그렸는데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키가 없어요. 부양가족 요구사항에 보면은 부양가족 이름, 성별, 관계, 글씨가 엉망인데 생일 이 정도만 관리해주기 때문에요. 키가 없어요. 키가 없는 개체를 우리는 약개체라고 하거든요. 약개체는 그리고 부모 사이의 관계 이거를 식별관계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나머지 관계는 다 비식별관계라고 합니다. 식별관계가 아닌 관계는 비식별관계고요. 이런 식으로 약개체와 강개체가 연결되는 거 부모개체라고 부르는데요. 부모개체와 자식개체를
구분해주는 관계를 우리는 식별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 고유한 특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붙이면 어떤 것 하나를 붙이면은 구별이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남의 거 가져오면 돼요. 요 사원 테이블에 무언가를 가져오면은 식별이 가능해지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도 추가해보자 라고 돼 있네요. 관계 한번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싹 지우고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죠. 자, 간략하게 관계만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 아까 얘기했지만 디파트먼트, 여기는 부양가족 P라고, 프로젝트, 부양가족 뭐라고 할까요? 아유, 한글로 부라고 합시다. 부양가족, 예. 프로젝트. employee에는 아까 했죠? 매니저 관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일하는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employee는 프로젝트를 역시나 컨트롤, 뭐라고 할까요? 조인한다 하고 있고, 디파트먼트는 프로젝트에 속한다고 했죠? 네. 매니지, 컨트롤이라고 합시다. 컨트롤. 디파트먼트가 프로젝트를, 네, 조금 더 써줘야겠네요. 이거는 부양가족, 부양. 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속한다. 근데, 아까 약개체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관계도 식별관계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하면은 아까 1대1 관계 표시해 볼게요. 매니저는 1대1 관계고, 이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관계 두 줄, 이쪽은 없어도 되는 관계, 이쪽은 1대 n의 관계, 여기 n, 여기 1. 디파트먼트 1개, 인플로이 n개. 무조건 있어야 되면 두 줄. 자, 프로젝트 없을 수도 있다라고 칩일까요? 부서 없는, 프로젝트 없는 부서는 뭐 땡가땡가 노는 거네요. 3개월 이내에 해체되는 그런 부서. 프로젝트는 무조건 부서가 필요하지만 부서는 프로젝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하나에 속한다 그랬죠? 부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프로젝트는 하나의 부서에 속한다. 요거는 n 대 m이고 둘 다 있어야 된다. 요것도 봅시다. 부양가족은 당연히 사원이 있어야 되죠. 두 줄인데 사원 중에는 부양가족 없는 행복한 솔로 사원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ER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정답은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보이죠? 제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 중에 조금 애매한 것들 몇 개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해준 것들, 요런 거 설명 안 해줬는데 왜 이거는 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린 그림이랑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빼먹은 게 여기 하나 있네요. 슈퍼바이즈. 요거 인플로이는 한 명 이상의 매니저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관계예요. 직속 상관을 갖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를 갖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1대 n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네요. 1대 n의 관계. 이게 무슨 소리냐? 관리자는 한 명이고 한 명의 관리자는 여러 명의 부하 직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과장 한 명이 5명씩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대 n의 관계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ER 다이어그램 손으로 그리는 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다음 강의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을 릴레이셔널 모델로 바꾸는, 릴레이셔널 스키마, 관계형 모델로 바꾸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보세요. 이거 SQL로 어떻게 바꿔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SQL로 바꾸기 쉬운 요걸로 먼저 바꾸고 여기서 SQL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